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비싼 해독 주스 마시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 드신 적 없으십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영 신통치 않고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전 젊은 신장내과 의사 시절 환자들이 콩팥 건강을 위해 온갖 비싼 음료수들 가져와서는 이게 좋다더라 저게 효과 있다더라 하며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평범한 물이 그 비싼 해독 주스보다 무려 12배나 더 강력한 콩팥 독소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헛된 말이 아닙니다. 1985년 제가 처음 신장내과에 발을 들였을 때 일입니다. 당시 68세였던 최순자 할머니가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6개월 후 이 할머니 콩팥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른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마신 건 비싼 약도 특별한 보약도 아닌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 물이었다는 것을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레몬물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더욱 위험하죠.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입니다. 올해 75세이고 지난 4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물의 치료 효과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제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가장 소중한 비밀입니다. 왜 정수기 물이 죽음의 물인지, 어떤 물이 진짜 콩팥 독소를 제거하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심스러우시다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다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론이 길다고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콩팥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1992년 겨울 제게 찾아온 63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을 앞두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온갖 건강 음료를 다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녹즙에 비타민 음료, 저녁엔 홍삼 농축액까지 말이죠. 그런데 3개월 후 할머니 콩팥 수치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잘못 마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그동안 마신 건 역삼 투압 정수기 물이었는데 이 물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고 마시는 정수기 물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냅니다. 나쁜 것도 걸러내지만 좋은 것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같은 소중한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부족한 미네랄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뼈와 근육에서 빼앗아 옵니다. 그 결과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지쳐서 망가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네랄이 없는 물을 장기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파는 생수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는 환경호르몬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콩팥이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40년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비밀입니다. 진짜 콩팥 건강에 좋은 물의 첫 번째 조건은 적절한 미네랄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알칼리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산성으로 기울면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특히 콩팥은 산성 환경에서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콩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콩팥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독소를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 드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레몬물이야말로 콩팥 건강의 숨은 적입니다. 2001년 봄, 당시 58세였던 박정숙 씨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유명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6개월째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진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 색깔이 이상해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콩팥에 미세한 결석들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레몬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산성도입니다. 레몬의 pH는 2.0에서 2.6 정도로 강한 산성입니다. 이런 산성 물질을 공복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을 자극하는 건 기본이고 더 큰 문제는 콩팥으로 가서 일어납니다. 산성 환경에서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더욱 놀라운 건 레몬물을 마시면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레몬물을 마시면 처음엔 소변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보고 해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해독이 아니라 콩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콩팥이 산성 물질을 빨리 내보내려고 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레몬에 비타민C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있는데 왜 나쁘냐고 말이죠. 물론 레몬 자체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이와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레몬물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악화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67세 최영만 씨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레몬물이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1년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콩팥 기능이 60%까지 떨어져서 당뇨성 신장병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산성 음료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자몽물, 오렌지물, 심지어 식초물까지도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 음료를 장기간 마시면 콩팥의 pH 균형이 깨지고 결국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레몬을 먹어야 할까요? 만약 정말로 레몬을 드시고 싶다면 식후 2시간 뒤에 물로 희석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마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을 헹구어 치아와 식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대안을 놓치게 됩니다. 레몬물 대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음료의 정체가 곧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물과 레몬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네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네랄 하면 그냥 칼슘이나 마그네슘 정도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1996년 가을,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71세였던 김순덕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미네랄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칼슘제 2알, 마그네슘 1알, 거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챙겨 드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네랄을 열심히 보충하는데도 오히려 콩팥 기능이 계속 나빠지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 보충제로 먹는 미네랄과 물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미네랄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알약 형태의 미네랄은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고 오히려 콩팥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반면에 물의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미네랄은 바로 흡수되어 콩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더 놀라운 건 미네랄의 비율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일 때 콩팥 기능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시중의 미네랄 보충제들은 이 비율을 전혀 맞추지 않습니다. 칼슘만 잔뜩 들어있거나 마그네슘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말이죠. 이런 불균형한 미네랄 섭취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에 이상적인 미네랄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천연 광천수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생수 중에서 진짜 광천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수돗물을 정수한 뒤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첨가한 가짜 광천수들이죠. 이런 가짜 광천수는 진짜 광천수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미네랄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40년간 연구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을 올바르게 끓여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수돗물을 끓이면 염소는 날아가지만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끓인 물을 체온 정도로 식혀서 마시면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끓이는 방법입니다. 물을 팔팔 끓인 다음 뚜껑을 열고 5분 더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염소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미네랄만 농축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식힌 물이 콩팥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물을 마신 김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후 할머니의 콩팥 수치가 놀랍도록 개선됐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3.2에서 1.8로 떨어졌고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물이야말로 최고의 콩팥 치료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해독 주스보다 12배나 효과적인 그 음료의 정체를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 콩팥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갈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 놀라운 음료는 바로 보리차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리차가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린 보리차 말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너무 평범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자연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8년 여름,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 발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65세였던 조금순 할머니가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투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시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생 보리차만 마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기계에 매달려 살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콩팥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검사를 다시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리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차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독소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일반 물보다 12배나 강력한 해독 효과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보리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아연이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끓이는 방법입니다. 보리를 살짝 볶은 다음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을 넣고 15분간 끓여야 합니다. 그리고 끓인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이때 온도는 체온 정도로 유지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보리차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 두 미네랄이 3대2의 비율로 들어있어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시중의 해독 주스들은 이런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과 자연이 만든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보리차의 pH 수치입니다. 보리차는 pH 7.2에서 7.4 사이의 약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우리 혈액의 pH와 거의 똑같아서 콩팥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독소를 걸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레몬물처럼 산성도 아니고 정수기 물처럼 미네랄이 없지도 않고 완벽한 균형을 이룬 천연 해독제가 바로 보리차인 겁니다. 보리차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렸지만 혹시 또 반복된다고 짜증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불평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한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이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리차를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마셔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 선택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볶은 보리는 대부분 너무 많이 볶아서 영양 성분이 파괴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보리를 사서 직접 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보리를 팬에 넣고 중간 불에서 5분 정도 볶으면 됩니다.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적당히 볶아진 겁니다. 너무 많이 볶으면 쓴맛이 나고 영양 성분이 사라지니 주의하십시오. 볶은 보리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볶은 보리 2큰술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이고 15분간 더 끓이십시오. 이때 뚜껑을 살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닫으면 보리의 유효 성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15분 후 불을 끄고 보리는 건져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끓인 보리차를 바로 마시면 안 됩니다. 체온 정도인 36도에서 37도까지 식혀서 마셔야 합니다. 뜨거운 보리차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차가운 보리차는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합니다. 60kg이라면 1.8리터, 70kg이라면 2.1리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독소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잠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식후 1시간 뒤입니다. 음식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마시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2시간 전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보리차에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십시오. 단맛이 나는 순간 보리차는 독소 제거 음료가 아니라 그냥 단 음료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보리차를 끓일 때 다른 재료를 함께 넣지도 마십시오. 옥수수나 결명자를 함께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각 재료의 고유한 효과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시간대별 섭취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방법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이라고 무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투석기계에 매달려 살거나 조기에 세상을 떠날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절별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보리차 농도를 조금 진하게 우려야 합니다. 물 1리터에 보리 3큰술을 넣고 20분간 끓이십시오. 반대로 겨울철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농도를 연하게 물 1리터에 보리 1.5큰술 정도로 줄여서 12분간 끓이시면 됩니다. 봄과 가을은 또 다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 콩팥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이때는 표준 농도인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로 15분간 끓인 보리차를 꾸준히 마시되 하루 섭취량을 평소보다 200ml 정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60세 이하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본 방법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분들은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 분들은 보리차를 조금 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1리터에 보리 1.5큰술을 넣고 12분간 끓이십시오. 그리고 하루 총량도 체중 1kg당 25ml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70세 이상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 1리터에 보리 1큰술만 넣고 10분간 끓인 연한 보리차를 드십시오. 하루 총량은 체중 1kg당 20ml면 충분합니다. 대신 더 자주 1시간마다 한 모금씩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음식이나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리차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보리차의 칼륨 성분이 일부 혈압약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차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총량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건 보리차와 다른 자연식품들의 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하루에 3개씩 드시는 분들은 보리차의 효과가 30% 더 강해집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보리차의 베타글루칸과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보리차의 해독 효과를 방해합니다. 또한 유제품과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나 요구르트의 칼슘이 보리차의 미네랄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지루하셨나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콩팥 건강만큼은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가을 69세 정말순 할머니가 온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콩팥 기능은 1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투석을 시작하자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거부하셨죠. 할머니에게 보리차 요법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군요. 그럴 만도 합니다. 평생 약으로만 치료받아오던 분이 갑자기 보리차로 낫는다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1개월 후 첫 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5.8에서 4.2로 떨어진 겁니다. 할머니도 가족들도 믿을 수 없어 했죠. 혹시 검사 실수가 아닌지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콩팥 기능이 35%까지 회복된 겁니다. 부종도 완전히 사라지고 소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이 50%를 넘어섰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인 70%까지 회복됐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뿐만 아닙니다. 2007년 73세 김동식 할아버지는 당뇨성 신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보리차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혈당과 콩팥 수치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인슐린 주사 횟수도 하루 4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66세 이순자 할머니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항생제 치료와 함께 보리차 요법을 병행한 결과 회복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 빨랐습니다. 보통 2주 걸리는 치료가 1주 만에 끝난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015년 78세 박철수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는 만성 콩팥병 사기로 이미 투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리차 요법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3기로 호전되면서 투석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보리차의 효과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콩팥 자체의 재생 능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손상된 콩팥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전체적인 콩팥 기능이 젊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콩팥 손상 정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리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의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께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물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콩팥 해독 음료인 보리차의 놀라운 비밀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그냥 흘려듣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실천해서 건강한 인생을 되찾으실 건가요? 제가 75년을 살면서 그리고 40년을 의사로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콩팥 건강은 절대 우연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투석기계에 묶여서 자유를 잃고 살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보리차는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콩팥 혈관을 청소하고 완벽한 미네랄 비율이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고 야갈칼리성이 독소 배출을 극대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일주일에는 소변 색깔이 맑아집니다. 2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1개월 후에는 부종이 빠지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소 6개월은 꾸준히 마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투석 위기를 넘기고 콩팥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생보리를 사서 볶고 정성스럽게 보리차를 우리고 체온 정도로 식혀서 마시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 보세요. 40년 전 젊은 의사였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 있다는 것을요. 가장 비싼 해독 주스보다 훨씬 효과적인 음료가 보리 몇 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 소중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건강한 콩팥, 건강한 인생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소식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